미안하지만 난 그런 마음 없어. 짧고 차가운 한 줄이 그날 밤 공기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골목을 스쳤고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은호와 지역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에 푹 빠져보시죠. 독립선언과 비혼의 진심. 저녁 식탁 위 따뜻한 국물 냄새와 달리 분위기는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지역이 가족들을 향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독립하려고요. 이 말에 아버지 이상철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결혼도 안 한 놈이 독립은 무슨 독립이야. 결혼하고 나가. 어머니 고성이도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집이 허전해져. 부모 말 좀 들어. 하지만 지역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 결혼 생각 없습니다. 비혼주의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도 나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 시청자 입장에서 보시면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가족극에서 독립선언은 단순한 자립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갈등 방향을 잡아주는 시발점이 되죠. 특히 비혼주의라는 키워드는 부모 세대와의 가치관 충돌을 예고합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는 믿기 힘든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지역은 한 발 물러서는 척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부동산에 들러 오피스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은호의 고백과 성재의 작전. 다음 날 은호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머리를 만지고 웃는 연습을 하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까요.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지역에게 드디어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건 성재였습니다. 은호야, 오늘 지역이 형 퇴근길에 같이 저녁 먹자. 자리 만들어줄게. 진짜? 근데 나 오늘 그 말 할 수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말할 수 있게 내가 판 깔아줄게. 성재의 이 행동이 정말 은호를 돕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력자 같은 인물이 중반 이후 반전의 키를 쥐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세 사람은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성재는 슬쩍 핑계를 대고 자리를 비웠고 두 사람만 남았죠. 카페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은호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혁아, 나 할 말 있어. 뭔데? 이렇게 긴장하고. 나 너 좋아해. 순간 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그런 마음 없어. 은호는 억지로 웃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과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흔들리는 관계와 다가오는 폭풍. 그 시각 집안의 다른 인물들은 각자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둘째 지화는 형이 결혼을 안 하면 자기라도 하겠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3년 사귄 여자친구 홍미에게 배신당하고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빈은 여전히 현실 감각 없이 부잣집 남자를 만나려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죠. 그 모습에 부모는 답답해했지만 삼남매는 나름대로 서로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가족의 갈등이 단순한 세대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랑과 삶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어머니 고성이와 재벌집 아들 성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은호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고성이의 딸 박영라의 존재가 점점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영라는 배다른 동생이자 신의 화가로 앞으로 지환과 얽힐 도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역과 은호 사이에 또 다른 비밀이 드리워졌습니다. 고성이의 인물 속의 속 한 줄. 남편의 죽음으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아이가 은호인가? 이 의문이 출생의 비밀로 번지며 이야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3회의 예고. 감히 우리 집을 흔들어? 후회하게 해줄게. 차갑게 뱉어지는 이 한 줄.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표정 하나. 이 짧은 영상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복선이 숨어 있는지 오늘은 그 장면 하나하나를 뜯어보겠습니다. 은호의 눈물, 그리고 침묵. 예고 첫 장면, 은호가 홀로 서서 눈가를 훔칩니다. 말은 짧았죠. 나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할게. 짝사랑이 거절된 직후라면 보통은 감정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은호는 그 시간을 생략하듯 곧바로 아무렇지 않은 척을 선택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한 가면일 수도 있고 자기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살짝 흔들립니다. 마치 카메라도 은호의 흔들린 마음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여기서 감독은 감정의 진폭을 시청자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한 겁니다. 성재의 복잡한 눈빛. 바로 다음 컷. 성재가 은호를 바라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표정이 많은 걸 말해줍니다. 성재의 눈은 분명히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고 동시에 욕심도 비쳤습니다. 성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옆에 있어줄게. 하지만 나도 널 포기할 생각은 없어. 성재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의 감정이 친구로서의 호의인지 남자로서의 관심인지는 아직 모호하지만 시청자는 점점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역의 흔들림. 또 다른 장면에서 지역은 멀리서 은호를 바라봅니다. 그 표정은 분명히 거절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웃지 마, 미안하잖아. 이 대사가 예고에서 직접 나오진 않지만 그의 표정과 숨소리, 그리고 그 미묘한 시선이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절이라는 선택이 과연 그의 진심이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혹시 상황이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 병실 앞의 췌장암 소식. 누군가 병실 앞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어 하나가 선명하게 들렸죠.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옆에 놓인 음료 박스와 그걸 들고 있는 인물의 실루엣은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누군가의 병이 화해를 불러오기도 하고 반대로 숨겨진 갈등을 폭발시키기도 하죠. 이번 췌장암 설정이 후자인지 전자인지는 3회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고성희의 경고, 그리고 예고의 하이라이트. 고성희가 차갑게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을 흔들어 후회하게 해줄게. 이 대사의 묵직함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그가 가진 권력과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고성희는 이미 누군가의 약점을 쥐고 있거나 혹은 확실히 제거할 방법을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고의 빠른 편집 속에서 잠깐 스쳐간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지환이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소리치는 모습, 수빈이 누군가의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 그리고 은호가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눈을 감는 장면. 3회에서 각 인물들의 관계 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거절, 질투, 비밀, 병, 권력 싸움. 이 모든 요소가 한 회에 녹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호와 지역의 감정선 거절 이후의 거리감과 다시 끌리는 마음. 성재의 개입. 은호를 지켜주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차지하고 싶은 욕망. 가족 간의 암투. 고성희의 권력과 췌장암 소식이 촉발할. 3회에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선이라고 믿고 지켜왔던 것을 무너뜨릴 사건이 터질 겁니다. 그게 사랑이든 가족이든 혹은 자신이든 말이죠. 짧게 스쳐간 장면 속에서 은호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나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할게. 그러나 성재의 눈빛은 복잡했고 지역 역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장면, 병실 앞에서 들려온 췌장암 말기라는 소식. 이게 아버지 이상철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의 비극일까요? 그리고 고성희의 싸늘한 미소. 내가 감히 우리 집을 흔들어 후회하게 해줄게. 이런 장면들이 모이면 다음 회차에서 상당히 강한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3회에서는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꼭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이 폭풍이 어떻게 터질지 꼭 지켜봐요. 드라맘과 함께해요.